이 책은 최근에 제가 낸 책입니다. 각각의 투자 자산의 속성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여러가지 경제 관련 지표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이 지표들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지표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 인덱스와 환율입니다. 이건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어서 사실 설명을 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달러 인덱스를 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 인덱스와 환율이 같이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단기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달러 인덱스나 환율과 같이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테드 스프레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뉴스에 테드 스프레드라는 말이 나오면 그 기사를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3개월 리버 금리에서 3개월 미 국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미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 간 금리와 무위험 자산인 미 국채의 금리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즉 달러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드 스프레드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인 2020년 3월에 테드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작년에 비해 테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테드 스프레드가 요동을 치면 뭔가 세계 경제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런던의 은행들마저 높은 금리를 줘야 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면 3년 국고채와 3년 AA 등급 회사채의 가상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만기가 멀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경기 상황이 부정적이고 만기가 멀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경기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신용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림에서 차트 A는 부정적, 차트 B는 긍정적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3년 국고채와 10년 국고채의 간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거나 미래가 불안할수록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국고채, 그 중에서도 장기 국고채로 자금들이 쏙쏙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 회복이 더디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된다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축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기가 멀수록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경기 상황 긍정적, 만기가 멀수록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경기 상황 부정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차트 A는 긍정적, 차트 B는 부정적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정부와 언론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또 기사를 써도 장기와 단기의 금리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져야만 경제가 회복된다는 정부나 언론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리의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테드 스프레드와 더불어 콜 금리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에 대한 이자율이 콜 금리입니다. 콜 금리가 3bp에서 5bp 정도 움직이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3bp에서 5bp라는 건 0.03%에서 0.05%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콜 금리가 20bp 이상, 즉 0.2% 이상 변동하게 된다면 단기 자금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콜금리도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단기적 대응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지표들은 아마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 지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이스턴 타임으로 오전 8시 30분에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고용지표에는 미국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같이 발표되는데 이 중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자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용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방법은 investing.com 웹사이트에서 경제 캘린더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발표되는 수치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화살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수치를 볼 때는 항상 컨센서스, 즉 시장 예상치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예상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시장에서는 이미 이 수치를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nvesting.com의 경제 캘린더로 들어가서 이 수치를 보면 실제와 예측 그리고 이전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가 예측, 즉 컨센서스와 같은지 높은지 낮은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소매 판매 지수도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는 매달 중순에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가 미국 전체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 실물 경기 상황을 잘 대변해 줍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표를 전부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저 회사의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는지 정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 정도만 그리고 환율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